자, 지금 이제 민주당의 공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호남, 특히 이 광주광역시에서 공천을 누가 받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뭐 현실적으로 보자면 광주에서 뭐 민주당의 공천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터인데 민주당의 이 지금 목소리 하나 들으실 의원이 결국 광주에서 공천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위장 탈당은 국회판 위장 전입이지요.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앉아있는데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위장 탈당이라고 해요? 당에 제가 복귀해서 당원 번호가 저 뒤로 쭉 밀렸거든요. 복당할 수 있도록 대표님이 결단을 내리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고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모두가 동의하는 일이었죠. 다른 탄핵은 국회의원이 100명 있으면 돼요. 발의를 할 때. 그런데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반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훌쩍 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탄핵 발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반윤연대를 자, 다름 아닌 뭐 민형배 의원인데요. 민형배 의원이 광주 광산을에서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그 단수 공천을 받은 건 아니고 경선에서 민형배 의원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호남 지금 광주에서 민주당 현역 5명이 경선에 붙여졌는데 민형배 의원을 제외하고 지금의 민주당 광주의 현역 4명은 다 경선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지금 민형배 의원이 경선에서 살아남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광주는요, 아주 이렇게 드라이한 거보다 뭔가 이렇게 명확한 거, 이렇게 선명한 걸 좋아합니다, 광주는. 그래서 이 강성인 민형배 정도는 돼야 살아남아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민형배 의원도 광주에서 어찌됐건 지금 현역 가운데 처음으로 경선에서 이기면서 공천을 확정 지었다. 민형배 의원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장 탈당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고 결국 민주당 품에 이제 복당이 돼서 안겼고 이번에 공천까지 받기에 이르렀는데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외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요, 광주가 아닌 경기도 남양주 병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누구? 김용민 의원.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또 다시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답니다. 정의 구현을 직업으로 삼았던 대통령의 가식에 의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어요. 아마도 어제 그 쌍특검법이 부결된 이후에 올린 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검법 재통과와 이 탄핵의 시계는 같이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이 좀 한 말씀 주실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까 전에 민형배 의원의 경선 통과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가 광주는 선명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의 선명은 사실 뭐 선명한 민주당도 아니고 선명, 친명으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발언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면 민형배 의원이 왜 통과가 됐느냐 했을 때 사실 비슷한 현상이 TK 지역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경선 불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당신과 민심을 다 고려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심 여론조사에서도 사실 이 전화 받으려고 혈안이 되신 분들이 꽤 있고 강성 지지층들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민형배 의원이 당선된 것은 광주의 전반적인 여론이라고 설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강성 민주당 성향의 당원들이 열심히 투표를 했고 일반 국민 중에도 그러한 성향의 지지자들이 열심히 투표를 했다. 그리고 물론 민형배 의원의 장점도 있을 겁니다. 광산구청장을 지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고 뭐 조직력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것이지 광주의 여론을 너무 묶음으로 해서 재단하는. 저는 TK나 영남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호남에 대해서도 그렇게 민심을 재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용민 의원 사례가 나왔는데 민형배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언급을 하는 그런 민주당의 의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해야 될 때 칼을 빼들어서 절대로 다시 되돌리지 않고 할 때 그때만 탄핵이 유효한 겁니다. 평소에 계속 탄핵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탄핵
해야 될 때도 못 시킬 수가 있어요. 야. 예, 오히려 저런 태도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데 예.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구체적인 문제부터 파고 들어가고 집요하게 치는 사실 쌍특검법의 김건희 특검법도 민주당이 저는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벌써부터 2022년 가을경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밀어붙였어야 될 사안인데 총선에 임박해가지고 굉장히 늦어진 감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구체적인 것부터 제대로 해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서정호 변호사님, 뭐 민영배 의원도 뭐 계속 굉장히 좀 거친 언사를 써왔던 민주당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탄핵이라는 단어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 어쨌든 광주에서 공천을 받았다. 김용민 의원도 뭐 집회 같은 데 나가서도 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던 의원인데 김용민 의원은 경선도 아니라 남양주병에서 아마 단수 공천을 받았을 거예요.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실 듯한데요. 서정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먼저 근데 그 민영배 네. 경선 이긴 거 있죠. 이거는 이제 결국 민주당의 경선 공천은 개딸에 의한 예. 개딸을 위한 공천이다. 아, 그래? 결국 이제 개딸 공천이라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극렬 지지층 개딸이 이제 경선에 대거 참여하니까 친명 바로 이제 민영배 의원은 통과되고 예. 비명은 이제 다 거의 떨어진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왜요? 자국이 입에 탄핵을 달고 있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결문 한번 보세요. 탄핵이 어떨 때 하는지. 탄핵은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거예요.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에 탄핵 달고 있는데 예. 이러면 이거는 저는 거의 뭐 우리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자는 겁니다. 허허. 이 자체가 저는 이게 범죄라 봐요. 그러면 이게 김용민은 국회의원은 어떻게 탄핵합니까? 예. 저는 이게 국회의원은 어떻게 심판해야 됩니까? 저는 결국 이제 총선에서 예. 이런 데 의원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